안녕하세요. 인생의 한 페이지를 들려드리는 노을빛 사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잠시 차 한 잔 드시면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운 것.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이 저 세상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 이런 말들을요. 하지만 외로움과 그리움 앞에서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가 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혼자 남겨진 막막함. 그 앞에서 누구라도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왔던 분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준 건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아니면 삶이 준 또 다른 선물일까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건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여보, 가슴이 좀 답답하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석 달 동안 병실을 지켰습니다. 의료진들은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지만 남편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어만 갔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했고 한때 그렇게 씩씩하던 남편의 손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지막 날 병실에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순간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 말을 전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적막함이란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공허함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집은 늘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 2개의 밥그릇 중 하나는 항상 비어 있었고 밤마다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새벽에 화장실 가는 발소리, 아침에 면도하는 소리, TV 뉴스 보며 중얼거리는 소리. 그런 작은 소음들이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소리가 그리웠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남편이 좋아하던 맥주가 보였고 옷장을 열면 정성스럽게 다려놓은 남편의 와이셔츠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을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이웃들과 친구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아직 젊은데 혼자 살 수는 없지. 좋은 분을 소개해줄까?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요?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 했고 딸은 시집 일과 육아로 정신없다고 했어요. 전화로 안부를 묻긴 하지만 늘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말로 대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켜고 혼자 불을 끄고 자는 일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외로움이란 게 그렇습니다. 처음엔 참을 만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뼈 속까지 스며드는 법입니다. 저녁 7시가 되면 특히 힘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거든요. 혼자 앉은 식탁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수 씨 남편과 40년 넘게 우정을 나눈 정말 형제 같던 분이었어요. 양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쑥스러운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님? 아니, 형수님. 혼자 지내시기 힘드실 텐데 가끔 들러도 괜찮을까요? 시장에서 좋은 나물 좀 샀는데 혼자 먹기는 너무 많아서요. 그 말은 짧았지만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따뜻한 배려였거든요. 아이고, 경수씨. 그러실 것까지야. 형이 살아있을 때 늘 말했어요. 내가 먼저 가면 우리 마누라 좀 챙겨달라고요.
그땐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날 경수 씨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부엌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니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경수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 집에 들렀습니다. 어떤 날은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와서 정미소에서 갓 나온 쌀이라며 놓고 가기도 했고, 어떤 날은 집 앞 가로등이 나간 걸 보고 직접 전구를 갈아주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집은 이런 게 불편하시죠? 제가 가끔 점검해 드릴게요. 오랜만에 들려오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그 작은 생활음들이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함께 된장찌개를 끓인 날이었습니다. 형수님, 된장찌개 끓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혼자 살다 보니 라면만 끓여 먹게 되더라고요. 경수 씨는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할 일을 만들어 주려는 거였어요. 함께 부엌에 서서 양파를 썰고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솥뚜껑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서글펐어요. 맛있는 반찬을 해놔도 혼자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요. 경수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먹을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자주 와서 같이 먹을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 외로움을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함께 해주겠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작은 일상들이 바뀌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경수 씨는 우산을 들고 집 앞에 서 있었어요. 형수님, 우산 없으시죠? 같이 시장 가실까요? 현관 앞에는 가끔 계절 과일이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두, 대추, 감, 말없이 남겨진 작은 배려의 흔적들이었어요. 그 바구니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날은 집 앞 화단을 함께 가꾸기도 했습니다. 형이 살아있을 때 화단 가꾸는 걸 좋아했잖아요. 요즘 풀이 많이 자랐네요. 경수 씨는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아 주었어요. 제가 심어둔 꽃들이 다시 예쁘게 피어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경수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걸 왜 해주세요? 형수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요즘 많이 외로우셨죠? 그 말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경수 씨가 오는 날이면 둘이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경수 씨. 형수님도 많이 드세요. 요즘 살이 빠지신 것 같아 걱정이에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뜻해질수록 다른 종류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남편의 친구와 이렇게 가까워져도 되는 걸까?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뭐라고 할까? 혹시 남편을 배신하는 건 아닐까? 실제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경수 씨와 함께 시장에 가는 날이면 뒤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사람 남편 친구라던데 벌써 저러고 다니네. 아이고, 죽은 남편이 알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다.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자랑.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정답은 아니라는 걸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경수 씨가 제 장바구니를 들어주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줄 때면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 부부야? 아니야, 저 여자 남편 죽었는데 벌써 남자친구 만들었대.
어머 정말? 체면이 있지? 그런 속삭임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경수 씨도 눈치채고 있었겠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경수 씨와 함께 타면 다른 층 주민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곤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박 여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지만 시선은 차가웠어요. 특히 나이 든 여성분들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남편이 저 세상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이나 딸에게서 전화가 오면 괜히 목소리를 낮추었고 혹시 경수 씨 이야기가 나올까봐 대화를 일찍 끝내곤 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평범하게. 별일 없어. 혼자 계시기 심심하시죠? 동네 어르신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세요? 가끔 인사 정도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아직 아이들에게 경수 씨 이야기를 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경수 씨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함께 산책을 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불편하시면 제가 덜 와도 돼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섭섭했어요. 세상의 시선 때문에 이 따뜻한 관계까지 포기해야 한다니? 아니에요, 경수 씨. 저는 경수 씨가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마음 깊숙이는 여전히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수 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해주세요. 남편의 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때로는 서운한 표정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울고 있을 때 경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잠 안 오세요? 저도 잠이 안 와서. 혹시 차 한 잔 드실까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외로워서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밤에 남자와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내일 낮에 만나요. 네, 알겠어요. 좋은 꿈 꾸세요.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나서도 한참을 못 잤어요. 경수 씨도 외로워서 연락한 건데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외로움이란 게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밤마다 혼자 이불을 덮고 울던 저에게 경수 씨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하지만 세상의 시선과 도덕적 잣대 앞에서 저는 늘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지내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경수 씨와 함께 집 앞 벤치에 앉아 단풍잎이 떨어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자연스럽게 옷깃을 여몄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경수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이제 그만 만나는 게 나을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수 씨가 저와의 만남을 정리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왜 그런 말씀을? 요즘 형수님 표정을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 때문에 괴로우시면 안 되잖아요. 경수 씨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저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형수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싫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특히 남편한테 미안해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요. 경수 씨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한테 정말 미안해요. 형의 부인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경수 씨가 저를 좋아한다고 말한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형이 부탁한 대로 그냥 형수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형수님 없이는 하루도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경수 씨의 고백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경수 씨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저는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형수님,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특히 아이들이 알게 되면. 그날 우리는 정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억들, 각자가 견뎌온 외로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까지. 경수 씨는 남편과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형이 처음 형수님을 소개해 줄 때 말이에요. 내 평생 이런 좋은 사람 만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행복해했어요. 그랬구나. 형이 아플 때도 우리 마누라가 제일 걱정이다.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나?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경수 씨의 말을 들으니 남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했고 걱정했구나 싶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경수 씨, 남편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못다한 사랑을 경수 너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고. 정말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경수 씨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이제 혼자 밥 먹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잠들고 싶지도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형수님 곁에 있고 싶어요.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저도 경수 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형수님. 형도 이해할 거예요. 형수님이 행복하면 형도 기뻐할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보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경수 씨,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경수 씨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경수 씨가 제 삶의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40년 우정의 친구였던 두 사람이 상실과 외로움을 통해 새로운 사랑을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그 고백 이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함께 다녔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마시는 커피 시간이 생겼어요. 경수 씨는 매일 아침 7시면 제 집에 와서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뭘 드실까요? 계란말이 해드릴까요? 고마워요, 경수 씨. 저도 미역국 끓일게요. 함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일주일치장을 봤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 배추 어때요? 김장하기에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경수 씨. 올해는 둘이서 김장해봐요. 그렇게 함께 김장을 담그고 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소소한 일상들이 쌓여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졸음이 오면 자연스럽게 경수 씨 어깨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피곤하시면 들어가서 주무세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경수 씨랑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조심스럽게 경수 씨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희 아버지 친구 경수 아저씨 있잖니? 요즘 엄마를 많이 도와주고 계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제가 예전보다 밝아진 모습을 보고는 이해해 주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셨을 텐데 좋은 분이 옆에 계셔서 다행이에요. 아이들의 이해와 지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저희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더니 곱지 않던 시선들도 누그러졌습니다. 저 두 분 참 보기 좋네요.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의지하며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1년 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집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경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니 이제는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네? 숙자 씨, 이제 숨바꼭질은 그만해요. 정식으로 저희 관계를 정리합시다. 제 옆에서 평생 함께 해주세요. 그 순간 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기억과 지금의 행복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이 있었지만 저는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경수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남편 친구와 어떻게 그럴 수가. 죽은 이를 2번 죽이는 거다. 체면이 있지.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선택했습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외로움 대신 사랑으로,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남편도 저 하늘에서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를 사랑했다면 제 행복을 원했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실과 외로움 끝에서 다시 만난 황혼의 사랑.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깊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만나는 사랑은 더욱 그렇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비난보다는 이해를, 판단보다는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황혼을 살아가는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